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병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진식입니다. 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고 심장내과에서 수련이 전임이 마치고 2008년부터 세종병원에 기획실장을 입사해서 2014년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걸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근데 네. 첫 번째가 나오는 게 3대가 네. 의사 출신이라고 네. 지금 알고 있는데 네. 학부모들이 그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알고 싶다는 요청들이 있어서 네. 예, 철학의 문제까지 가고 싶진 않지만 네. 뭐 남다른 집안 내에서 공부, 가르침 아니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잘 그렇게 질문지가 있어서 예. 근데 무슨 특별한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뭐 그 공부만 해야 된다고 강요하진 않으셨고 오히려 좀 더 친구들이랑 잘 놀고 뭐 물론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공부에 뭐 저도 제 스스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그 전에는 그냥 뭐 친구들이랑 잘 노는 게 중요한 그런 분위기였고요. 저도 형제가 4형제가 있고 또 아버지 형제 6남매, 어머니 형제는 11남매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과정이 전 좋았고 그래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는 뭐 제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친구들한테 배울 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중학교 때는 저도 공부 많이 안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공부를 같이 하게 된 친구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저랑 너무 차이가 나서 얘가 어떻게 공부하나 봤더니 뭐 그런 걸 이제 좀 배우고 고등학교 와서도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배운 게 크고 아버지 어머니가 특별히 뭐 공부 방법을 뭐 어떻게 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으셨어요. 다행입니다. 유전이라고 답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예.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의료 나눔 활동이 횟수로 40년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호 원장도 아마 저희 D-챌린지 이쪽에 다음 D-챌린저로 이제 추천한 것도 그런 맥락 안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의료 나눔 이 부분에 대한 시작하고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병원의 시작을 제가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세종병원의 처음 시작이 심장수술 못 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던 시절에 그 사람들을 위한 의료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께서 만드신 병원이고 그때는 우리나라에 1982년 개원식 날 사진 강의에 자주 쓰는데 그때 사진을 보면 야 이게 무슨 베트남의 어느 시골 촌구석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이 개원식이라고 모여있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그 시절에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의료 기술적으로도 심장수술을 엄두를 내기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그 시절에 근데 심장수술이라는 게 제시의 수술만 하면 완치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12살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때 들어갈 때쯤 되면 아예 수술을 못하게 되는 불치병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선천성 심장병을 보는 흉부외과 의사들의 사명이었고 소명이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근데 어쨌건 그 시절에는 뭐 의료 기술은 이제 세종병원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접근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들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특별한 계기가 뭐 저희 아버지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고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아버지께서 세종병원 차리기 개원하시기 전에 한양대학의 교수로 계시면서 어떤 분이 이제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술 못 받으시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남기고 가셨다가 아버지께서 세종병원을 개원하고 지상에 뭐 많이 보도도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분이 뉴스를 보시고 이제 사업도 잘 성공하셔가지고 돈도 있고 해서 이제 수술 받겠다고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제일 유명한 병원에 소개도 시켜주고 하셨지만 결국은 몇 년 못 넘기고 딸을 잃었고 그분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세종병원 생기고 수술 받을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내고 받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시절이고 그 시절부터 이제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자선단체들이랑 연계도 하고 심장병 어린이 수술 불효 수술 사업을 시작했고 그 우리나라 경제가 확 발전을 하면서 1988년 올림픽 이후에 굉장히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돈 없어서 수술 못 받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전히 이제 중국의 연변이나 동남아에 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제 해외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수술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그게 첫 시작이 89년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해외 어린이를 초청해서 심장 수술을 해준 게 올해로 이제 1,6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어떤 병원도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해외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무료 수술을 해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저희 병원의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고 세종병원이 처음에 설립된 이유, 미션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에 40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의료 정책에 관심이 많다. 맞습니다. 예. 네. 추천해 주신 박경호 원장한테 제가 배웠는데 의료 정책의 이제 3대 꼭지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질, 그러니까 퀄리티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 코스트. 그 다음에 접근성. 세 가지에 대해서 윌리엄 키식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저도 의료관리학 배울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최근에 여러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좀 참여도 해보고 여러 단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각각이 주장하는 바가 하나도 틀린 바는 없지만 각각이 주장하는 바를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 결국은 의료라는 것의 특징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 가지 꼭지점이 퀄리티, 코스트, 그다음에 억세서빌리티, 이 세 가지인데, 사실은 의료기관이 크고 전문의가 많을수록 퀄리티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큰 병원을 한 군데만 놔두면 멀리서부터 그 병원까지 찾아와야 되니까 억세서빌리티가 떨어지고, 지역마다 조그만 병원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억세서빌리티는 좋아지지만 코스트라는 측면에서 여러 개의 병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코스트는 올라가고, 각각의 전문의들의 진료 역량이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중간점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데, 대전제가 이제 제한된 리소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과 인력과 장비와 이런 것들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건가가 이제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서 핵심인 것 같고, 그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억세서빌리티도 떨어지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억세서빌리티를 높이고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억세서빌리티가 확 올라갔고, 어느 정도 억세서빌리티가 올라가고 나니까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대학병원들, 또 큰 병원들을 좀 밀어준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다시 억세서빌리티랑 코스트의 문제가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에서 다시 최근에 이제 응급의료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억세서빌리티의 문제 봉착을 하게 된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느 한쪽을 올리고 나면 다른 한쪽이 좀 처져 보이고, 또 다른 한쪽 올리고 나면 또 다른 쪽이 처져 보이고, 그런 특성들을 좀 잘 이해하는 상태에서 여러 관계자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하면 좋겠는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각자의 주장을 세게 하다 보면 왜곡된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